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이 줬다. 당사자들 자필서명 해가지고 왔으니 제가 그거를 모른 척해요?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을 통해서 이 내용이 또 다 흘러나왔습니다. 한 분은 2천만 원, 한 분은 1,000만 원을 줬고 공천 헌금 성격으로 줬고 돌려받을 때는 손이가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돌려받았다. 흑백에 새우깡 한 봉지만 딱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말 참 돈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아쉽습니다, 진짜. 이자입니다, 이자.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했는데. 김병기 의원한테 이제 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은 아니고 두 번째 날이네요. 하지만 새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첫 순서인데요. 오늘은 원래 극이들의 수다 고정 코너인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제 왼쪽에는 김현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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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해 첫날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진짜 국민 MC. 네, 맞아요. 강전혜 변호사가 새해 첫날 놀러 간다고. 프라하에. 네? 프라하에. 네. 무려 프라하를 갔어요. 무려 프라하를 간다고 해. 프라하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강전혜 변호사 놀러 가는 건가 뭔가 때문에 우리가 통째로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방송을 빠질 수는 없어서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해드렸어요. 진짜. 맞습니다. 내가 나오고 맞습니다. 싶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너무 놀러 잘 가. 진짜. 근데 아니 우리 김현주 대변인님은 별명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FM 여사. 그 언제적 얘기를. 아니 진짜 제가 근데 뭘 찾아봤는데요. 네네. 아니 근데 3시간 전에 이렇게 호주 여행을 가신 그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네, 2018년도에. 네, 싱글 와이프라고 네. SBS에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네.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좌충우돌하는 뭐 이런 거 네. 모습들. 예능입니까? 예능? 그렇죠. 예능인데 예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요? 3시간 전에 이렇게 그 외국 친구들을 딱 만났는데 밥을 사주기로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미리 가서 딱 기다리고 계신데 외국 친구들이 딱 왔어. 왔는데 뭐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쪽에서 네. 왔는데 크리스탈, 메간, 알렉스, 마이클 이름을 다 외우셔가지고 쫙 친구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그 기억력이 굉장히 짱이시다. 그때는 그랬죠. 지금 벌써 시차가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제 뇌세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FM 여사, 그 기억력 짱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생기면서 네네. 예전에 봤던 네. 여러 인기 있었던 시트콤 요즘 역주행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역주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똑바로 살아라. 요즘에 저도 가끔 보는데 노주현 씨 나오던 거. 아, 기억나죠. 맞아요. 아니 저때 이제 노주현 씨랑 제가 이제 커플로 나왔었는데 맞아요. 네. 저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네. 저때 이제 그 왜 통장으로 출연료가 입금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 온라인 뱅킹을 하니까 은행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해도 은행에 이제 자주 들르잖아요. 근데 이제 창구에 가서 내가 통장을 냈더니 그 은행 그 직원이 이걸 보더니 푹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웃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입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출연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얼마나 좀 그렇게 살았으면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입금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사후에 인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강펀치. 그런 거네요. 그렇죠. 강펀치 이렇게. 강펀치. 의뢰인한테 강펀치 맞는 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알겠습니다. 야. 그냥 저 김현주 대변인님이 오시니까 네. 뭔가 약간 우리 시사 프로가 아니라 네. 신년 특집 토크쇼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저기 강호동 네.
강호동 왜 강호동이야? 강호동 무릎팍 왜? 무릎팍 강호동. 아. 나는 이제 올벤이나 뭐 유서연. 강호동은 이쪽이지. 강호동은 이쪽이지. 아 그러네. 몸은 내가. 몸무게 여기서 제가 몸무게를 공개해요. 아주 0.1톤은 안 됩니다. 거의 근처에 왔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보기하고 그렇게 다르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내 뼈값이랑 근육값이 조금 있긴 해요.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살은 많이 쪘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정재목 PD가 자기가 무지 팬이었다고 굳이 여기다 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있는 정 네. PD가 저희 방에다가 제가 무지 팬이었습니다라고 지금 썼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하고요. 자,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하긴 뭐 국민의힘도 큰일 났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큰일 났어요. 자, 민주당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선우 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거기다가 국민의힘에 있다가 흉 날아가신 이해운 전 의원, 예산처 장관 지명자, 이 세 분이 가면서 민주당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먼저 강선우 의원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어제 탈당을 한다고 했더니 밤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명을 했습니다. 자, 요거 이춘석 의원이랑 비슷한 내용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왜 제명까지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 간단치 않다라고 아마 지도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1월 1일이었는데다가 지방 일정이 있었잖아요. 지도부가 전부 봉화마을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긴급 최고위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밤에 네. 심야에 개최를 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민주당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춘석 전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도 그 본인이 보좌관 명의를 차명으로 해서 주식 투자했다는 그 의혹으로 인해서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제명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규에 보게 되면은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해서 탈당을 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따스한 그늘 밑에 있는 게 좋겠죠. 좋겠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일단 그늘막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 연대를 해서 뭔가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할 게 아니죠. 끊어낼 수 있는 건 끊어내면서 뭐 이렇게 가겠다고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분명히 끊어낼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여기에서 일단 당적이 없어지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과 물려 들어가면서 뭔가 공론화되는 것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급히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이게 지방선거 때 그 시의원, 지금 이제 현직 시의원이죠. 물론 이 김경 의원도 지난번에 뭐지요? 김민석 총리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뭐 시장 무슨 예, 뭐 예, 해가지고 예. 모 단체에서 뭐 만들겠다고 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탈당을 한 상태죠. 상태인데 네. 요 사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긴 됐는데 요게 지금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상의하는 음성이 지금 녹음이 된 상태인데 요걸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가 한번 유출을 해보고 좀 한번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자, 요거 한번 먼저 저 제작진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자, 김병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의 녹취, 이건 누가 녹취를 했는지는 우리는 유출을 하고 있는데 굳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드리고요. 자, 일단은 요 녹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도 살려주세요. 예. 제가 어쩌다 이렇게됐어요. 정말 이런 네,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김경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뭐 여쭤봐라.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그런 거 정말 절대 아니에요. 간사님이 간사.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자, 전 제일 궁금한 게 여기서 전 두 가지입니다. 자, 1억 원을 돌려줬는지 첫 번째. 그런 다음에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이 1억 원에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도면 공천을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게 맞는데 그 다음 날 단수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제공한 사람을 공천을 줬다. 그렇다면 김병기 간사의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그 위에 민주당의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입김이 작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거의 그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왜 그러냐면 강선우 의원이 12월 31일에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받은 적은 없는데 반환은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적은 없고 반환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뢰죄나 이런 것들을 따져줄 때 우리가 뭐 부정청탁금지법이든 수뢰죄 등을 따져줄 때 물론 이제 국회의원 업무의 범위에 이제 그 공천이라는 범위가 들어가는가 이게 수뢰죄 대상이 되는가는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받으면 기수예요. 받으면 기수인데 그러니까 받으면 기수기 때문에 받은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환은 했대. 돌려는 줬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강선우 의원한테까지 오지 않고 공중에 어디 떠 있다가 반환이 된 겁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가 공이 아니 뭐 제3의 어떤 지대에 가 있다가 온 겁니까? 기껏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무국장에게 다 돌리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사무국장은 보통 회계 책임자를 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회계 책임자는 정치인과 거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회계 책임자가 그러니까 정치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되고 정치 생명이 끝나지만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 원이거든요. 뭐 300만 원이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인물로 봐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강선우 의원이 이 부분에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도저히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쉴드가 불가능하다. 이거를 보호해줬다가는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번지게 되냐면 강선우 의원을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으면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완화 백그림 아시죠? 그 김상민 정검사가 네네네. 김건희 씨에게 그건 1억 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완 화백의 그림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우리 당 공관위는 김상민 정검사를 컷오프 시켰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을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 나서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다음날 단수공천을 줬단 말이죠. 그건 무슨 소리냐?
당시 공간위에 참여했던 공간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서 공간위에 참여했던 민주당 인사들까지 이게 수사가 확장되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강선우를 끊어내지 않으면 거기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은 서로가 지금 얘기가 다르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왜 공천을 줬는지가 저는 진짜 그렇죠. 의문스러워요. 그게 핵심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1억 원은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게 이제 사무국장이 받았을 것이다 대리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돈을 줬다면 준 목적이 뭐겠어요? 공천 받으려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무국장한테 줬다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강선우 의원한테 그러니까 수령은 이를테면 사무국장이 했더라도 그 내용을 강선우 의원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 알으라고 주는 건데. 사무국장의 공천에 관련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천을 줬느냐. 그것도 단수 공천, 경선도 아니고. 이 사람은 컷오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김병기 간사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녹취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뇌물성 금품을 제공한 사람조차도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녹취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일종의 강선우 의원이 협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나 공천 안 주면 폭로할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김경 시의원 그 공천 요망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 녹취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하룻밤 사이에 그게 바뀌었을까. 컷오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하룻밤에 바뀐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 되겠죠. 예, 상상. 예. 추측의 영역이 될 텐데 뭐 일단 가능한 것은 뭐 1억이라는 거금을 수령을 했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에 설득이 돼서 일종의 이거를 분배 형식으로 조금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상상도 가능할 것이고 내지는 약을 다른 방향으로 또 쳤다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경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이 내가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어떤 식으로든 가능했다면 뭐 또 다른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상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거부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려보내는 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공관위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 공관위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공천자들을 실제 그 공관위에서 회의 도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묻고 넘어가면 그 권력을 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든지 묻고 갈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설마 이것이 발설이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상상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변인 저기 보면요. 지금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녹취 김병기 의원이 당시 간사 시절에 녹취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기자회견만 할 거 아니냐. 이 당신은 누구냐면 김경입니다. 김경이 기자회견만 할 것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만 할 거냐. 아니면 해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당신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그건 그래서 이 건이 되기 전부터 돈부터 돌려주세요. 이런 녹취가 있어요. 네. 이건 보면 김경 시의원이 이 돈을 미끼로 해가지고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녹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려주세요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그런 것 돈은 같아요. 받아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살려주세요라는 녹취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굉장히 의아해했었는데 이제 추후 전문이 다 공개되면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공천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부탁이었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살려주세요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살려주세요가 저도 살려주시고 김경도 살려주세요. 그렇죠. 김경을 살려주는 게 나를 살려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구에서 누가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라디오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정치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살려주세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거라고. 왜냐하면 1억 원으로 협박받고 있으니 나 좀 살려달라. 쟤를 살려줘서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병시 의원은 진짜 문제가 많죠. 지금 김민석 총리랑도 엮여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진종호 의원이 폭로했던 그렇죠. 그 당비 대납 의혹,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한 의혹. 거기는 방향성이 어디로 가 있냐면 김민석 총리한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경시 의원 한 명한테 지금 3명이 엮여 있는 거예요. 강선우, 김병기, 김민석.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한테 이 수사를 맡겨가지고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 수사의 어떤 결과나 이런 거를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바로 쓰라는 게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병기, 강선우, 김경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그 특정 종교 계파의 당비 대납과 당원 가입 의혹까지 묶어서 김민석 특검을 3김 1강 특검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3김 1강 특검을 이제는 밀어붙여야 된다. 제가 오늘 하나 또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3김 1강 특검. 아 역시 조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행이 명청대전처럼 그러니까 명청대전처럼 그냥 세지는 않아요. 예, 그렇긴 한데 밀고 잔잔바리긴 가요. 한데 그래도 3김 1강 특검. 사람 이름을 4명을 넣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 박상수 대변인이 명청대전을 만들어 왔잖아. 그러니까, 난 예. 이게 지금 명청대전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명청대전이 이 우리나라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 여기서 조를 처음에 강펀치에서. 그러니까 근데 네.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게. 그때 보면은 그 명청대전 다음에 명청조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삼국지 썸네일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 썸네일도 삼국지 만들어. 썸네일도 네. 만들어 주시고 그 강펀치에서 최초로 한 거였는데 맞아요. 그때. 그래서 오늘 지금 3김 1강 특검도 오늘 오면서 차에서 생각해냈어요. 차에서요. 차에서. 아, 네, 저는 항상 차에 그래요. 오면서 방송 전에 뭘 할까? 오늘은 뭘 할까? 네, 예, 지각이나 하지 마세요. 자, 근데 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네. 민주당 고 범죄의 그 범죄 비슷한 요 상황에서요. 근데 저는 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김병기 의원이 간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녹취 내용만 보면 상당히 본인은 정도를 걷고 그렇죠. 굉장히 공천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이러시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빨리 그 사람한테 돈을 던져줘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인 책임이 있다. 어쩌자고 이걸 나랑 상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선우 의원을 힐난하고 질책하면서 막 합니다. 예. 그런데 하루 있다가 경선도 아니고 그냥 단수 공천. 단수를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변인 보시기에 이러면 그래서 윗선 개입 여부 그렇죠. 김병기 의원이 아닌 그 윗선에서도 이 내용을 묵인하거나 김경 의원에게 시의원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오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유 그것이 뭐 분배의 형태가 됐든 새로 투입이 됐든 뭐 이런 거 상상이 가능한 것이고 내지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외압이 있지 않았나 내지는 상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거 이제 상상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입니다. 추측의 영역이지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든 간에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정치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상당히 투명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 뭐 저렇게 밀실에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공천 못 받을 사람은 공천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야라는 배신감을 느끼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까지를 추측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김경 시의원이라는 이 분이 한마디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진창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본인이 권력 의지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본인은 뭐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할지는 모르나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일단 1억이라는 거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의 경우는 뭐 그 부친이 강서구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유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서구로 튀어가 가지고 이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서 뭐 아까 3김 1강 특검이요? 네, 삼김일간 특검. 어쨌든 특검을 실시해서 이거는 반드시 특검할 사안이에요. 지금 현재 여권이 관계가 돼 있고 권력층까지가 의심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도 광의에서 보자면 그런 면에서도 있지만 요거 하나를 잘 캐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정치하면 뭔가 밀실에서 어두운 구석에서 뭔가 벌어질 거야라고 우리가 의심했던 그 부분을 반드시 혁파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특검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요 사안이 희한하게 또 이 김병기 의원과 당시 김병기 간사죠. 강선우 의원하고의 이 녹취가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됐고 강선우 의원이 제명까지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가지고 김병기 의원의 본인의 공천 헌금 문제로 이게 그렇죠. 이어져서 이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요 내용을 그 당시에 2024년에 바로 옆지역구죠. 바로 옆지역구 이수진 당시 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내용을 이어갈게요. 한번.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 돈을 줬다는 그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진술서에 자필서명 해가지고 왔으니 제가 그거를 모른 척 해요? 이거를 묻어둘 수는 없으니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이제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네. 네, 이수진 의원이신데 치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말투가 원래 이러신 그렇죠.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말투가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취권보다는 뭐 좀 방송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모라는 별명이 더 네. 많이 광범위하게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전할 뿐입니다. 네. 네. 이게 자막하고 보니까 잘 이해는 됩니다. 네. 자막하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회자가 되거나 그렇게 막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내용이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고발을 하더라고요. 고발. 고소했나? 고소를 했구나. 근데 왜 기사에는 고발로 나왔지? 하여튼 뭐든 간에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더니 취하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취하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끝까지 가야지 왜 취하를 할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또 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을 통해서 요 내용이 또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 동작구 의원 두 분이 자세하게 요 내용을 네. 좀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또 이 진정서 요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분은 2천만 원, 한 분은 2천만 원, 한 분은 1,000만 원을 줬고 공천 헌금의 성격으로 줬고 그렇죠. 돌려받을 때는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돌려받았다. 요건데요. 근데 사실 새우깡 저작권은 딴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일 일이 아닌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진짜.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만 딱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말 참 네, 저는 진짜 새우깡 한 봉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아쉽습니다, 이 진짜. 밑에 돈을 이자입니다, 깔고 새우깡을 이자. 한 건가? 하여튼 뭐 이자. 제가 진짜 새우깡 한 봉지를 딱 담았다는 거예요. 한 그러니까. 박스도 아니고 하면서 내가 아니, 2봉지라도 담았어야죠. 두 봉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면서도 주옥 같은 말을 남겼어요. 딸에게 줘라. 딸에게 줘라. 예, 딸에게 줘라. 새우깡 한 봉지. 요즘에 아니 근데 요 내용도 보면 되게 시기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시기예요. 이건 명백하게 보면 총선 때 나 돈 필요하니까 구의원들 위해서 돈 가져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참.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 사실 설 무렵에 맞아요. 500만 원이 이제 전달이 됐었는데 음. 그 김병기 의원의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이게 설 이를테면 떡값으로 주기에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 주기에는 적다. 적다. 예. 이렇게 딱 그 금액에 대한 규정을 하시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가져와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 1억쯤 사람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의미로. 그렇죠. 아니면 뭐 최소한 1,000단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작 김 XX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인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를테면 구의회 의장의 그 업추 네. 카드를 가져가서 쓰시는 것은 물론 텔레방을 통해서 여러 정책적인 조언 내지는 가지고 온 돈의 그 규모에 따라 그쵸, 이것의 성격까지 규정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었나라는 참 암담한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참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수진 의원. 정말 공천 탈락 이후에 바른 말만 하고 계세요. 아, 정말 진짜 우리 이수진 의원이 법원에서 바른 말 하신 걸로 민주당 의원이 되셨는데 민주당 의원 되시고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기시다가 공천 탈락 이후에 정말 바른 말만 하고 계신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그거였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맞아요. 예. 이 법원에서 판단하면 저 법원도 똑같이 판단해 다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던 우리 이수진 의원의 그 멋진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진술서까지 받아가지고 보냈다라는 이러한 내부 고발을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정말 이수진 의원은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공천 탈락 이후에.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그 탄원서를 당에다가 당 대표실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게 예비 검증위원장이었다는 김병기 의원한테 이제 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투서를 했는데 그게 장본인한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이 참 너무 부실하다고 해야 될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이 관행화됐다라고 해야 될지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했던 분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조금 더 마무리를 하면 28년이 되면 민주당에서도 공천 탈락자가 더 나올 거거든요. 공천 탈락과 함께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년은 이재명 정부 말기거든요. 말기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남았던 데다가 공천 탈락이면 그동안 내부에서 알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수진 의원처럼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일반화 시킬 수도 없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자, 그러면 시의원 공천을 위해서는 1억. 대충. 민주당의 기준입니다. 예, 가격이죠, 가격. 네. 예, 가격. 다 견적에 나오는 거예요. 가격. 예. 시의원 공천을 위해서는 1억. 그리고 구의원 공천을 위해서는 3천에서 5천 사이. 네.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충. 네. 예. 500은 안 되고. 500은 너무 싸다. 아니 500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열외. 예. 그러니까 시의원 단수 공천은 1억. 1억이면 무사 통과. 그리고 구의원 좋은 지역 앞번호. 구의원 앞번호는 3천에서 5천이면 공천. 단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요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앞번호 B라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네. 보장이 되는 거니까. 보장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더 올라가겠죠. 자, 이제 민주당 이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진짜 한번 뭐 아까 뭐 한다고 했겠죠? 삼김일강 특검. 삼김일강. 네, 삼김일강 특검. 예, 입에 이제 짝짝 꼭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